형사 처벌을 완벽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깜방도 좀 다녀오시고 벌금도 좀 받으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난리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브레이브 걸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소속사가 유명해서 잘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뿌걸이라 해가지고 이 뿌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은 강동철 씨라고 해가지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 뭐 과거에 뭐 전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저도 지금 고소건으로 진행 중인 건이 바로 이 강동철 씨하고 하고 있는 이 건인데요. 자, 일단은 이 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브 걸스 팬들이 화난 이유라고 해가지고 한 3주 전쯤에 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뭐 사옥 그 근처에서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브레이브 걸스 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쪽에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진짜 이제는 문구만 봐도 이 문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어요. 2021년 초 롤린을 하나의 돌풍을 만들었던 브레이브 걸스를 기억하는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움을 선보여야 하는 K-팝 시장이고 차트에서 브레이브 걸스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 시즌2에서 활약을 보여준 이후에 국내 활동도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속사에서 신곡을 포함해서 어떠한 국내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 더구나 브레이브 걸스는 소속사와 올해 2월 계약 만료다 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 자, 최근에 인지용님이라는 이 유튜브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자, 그 뒤에 팬사인에 응모권을 넣어서 또 사라고 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 팬사인회 뭐 응모권을 따로 이 구매를 하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팬사인회를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서 올렸다고 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죠. 팬사인회 응모권을 포함한 시즌 그리팅 판매를 또 시작한 거죠 해가지고 뭔가 팔아먹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볼 수 있는데 동시간대에 컴백하신 걸그룹이 아니라 그룹분들은 멜론에 배너가 뜬다든지 홍보하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브레이브의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브레이브 걸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브레이브 걸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문제일까요? 브레이브 걸스의 문제는 아니죠. 그 소속사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맞는데 현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신사옥이 공사 중입니다. 자, 아마 작년에도 한창 이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했을 땐 공사 중이라고 떴기 때문에 뭐 올해나 내년 23년도에서 24년도 정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짓길래 이 건물이 굉장히 크게 짓는다. 그 다음에 땅값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강남에 있던 거를 굳이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것도 좀 의문점이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도 뭐 그런 의문점은 드는데 바로 뭐 갭 투자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죠. 2021년 12월 20일에는 브레이브 걸스 메타버스 세계관을 담은 NFT가 나왔는데 1분도 안 돼서 400개 완판이 됐어요. 당시 업비트 거래소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완판을 시켰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레이브 걸스를 컨텐츠로 한 M 브레이브 걸스는 NFT는 지능형 기계 인간인 M 브레이브 걸스가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갖기 위해 긴 여정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해서 이번 완판을 시작으로 NF 메타버스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NFT 얘기하는 거겠죠? 자, NFT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BNP, 여러분들 BNP 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 마치 이것이 뭐냐면 그냥 브레이브 이 엔터테인먼트 코인이다, 뭐 강동철 코인이다, 뭐 이 정도로 할 만큼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회사 조직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배경 소개해가지고 나와 있듯이 음악 형제들 플랫폼은 기존 음악 플랫폼과 차별화 전략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악 형제들은 어디냐면요, 바로 강동철 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강동철 씨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강동철 씨와 강흑철 씨라고 있습니다. 이 강동철 씨는 뭐냐면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예요. 부엔 대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강동철과 강흑철, 이분들은 두 분은 형제인데요. 강흑철 씨는 뭐냐면 뮤직 브로샵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십니다. 뭐 형이거든요. 강동철의 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개념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뭐 34%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직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프로모션, 프로덕션, 디자인, 뭐 매니지먼트, 뮤직 프로덕션, 비즈니스 서포트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 뮤직 브로샵하고는 한번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불과 작년에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브레이브 오피셜 해가지고 뭐 강동철 씨, 그리고 여기에 뭐 다양한 이 음악에 대한 이런 사랑, 그 다음에 롤린, 이 브레이브 걸스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홍보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BNP 코인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발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딱 이런 건데, 문제는 뭐다? 이게 잘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냥 박살났다. 마이너스 99%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야, 이거는 진짜로 욕을 엄청나게 먹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백서거든요. BNP의 백서인데, BNP 백서에서도 보면은 안정적인 팬덤 뭐 이렇게 쭉쭉쭉 내용이 나오며, 뭐 연예 사업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성공의 요인이라고 해서 다크비를 이렇게 내세우고, 브레이브 걸스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요게 나오고 한참 지지부진하고 조용하다가 코인의 시장이 완전 폭락을 하게 됩니다. 판매 수익, 뭐 스트리밍의 서비스 이용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토큰의 혜택이라고 해서 뭐 TV 콘서트 행사 등등등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는데, 현재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고소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ERC20 이더리움 체인의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발행이 됐고, 이렇게 판매 물량과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더욱 큰 문제는 이 코인이 떡락을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코인원에 상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BNP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0.29131입니다. 이건 달러가 아니에요. 자,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차트로 한번 봐보면은 여기에 1분 단위가 있고 일주일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완전 완벽하죠? 자, 294원이었던 게 지금 0.2913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역대급 대박인 것 같아요. 초역대급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을까요? 브레이브 걸스를 생각하고 많이들 구매를 하셨을 텐데, 자, 그 이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힙합콩즈에서 커밍순이라고 나오죠. 용감한 형제가 고릴라로 변했다. 메타콩즈와 용감한 형제가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음악을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두 번째는 댄스콩즈가 나오고 뭐 R&B콩 이렇게 나오기로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볼 때, 그래서 힙콩즈가 먼저 첫 번째 스타트가 될 것 같은데, 음악 나오고 로드맵이라고 하죠. 우리 로드맵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브레이브랑 계약해서 그 친구가 데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음원 차트에서 당연히 들어야죠. 정말 가상의 아티스트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걸로 참여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재미로 하는 거 아니라며. 지금 재미로 완전히 하고 앉았습니다. 자, 그럼 뜨겠죠 해가지고, 그리고 가수처럼 홍보도 할 거고 뮤직비디오도 찍을 거고 하면서 용형이 직접 나와가지고 얼굴을 유튜브에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사기를 지대로 한탕 쳤죠. 뮤직비디오도 멋지게 만들어야죠 해놓고, 뮤직비디오 지금까지 나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음원 하나 딱 나왔고, 음원에 원래 뮤직비디오도 나와야 되는데 뮤직비디오가 연기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냥 뮤직비디오를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브 콩즈, 뭐 지금 봐보면 사이트도 아예 바뀌는 거, 변화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비콩즈, 이 사람 퇴사했고, 썸머, 찰리, 없어, 아무도 없어. 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로드맵 완전 개소리입니다. 이거 다 개소리. 자, 광고 모델, 그 다음에 뭐 미스터리 박스 드랍, 뭐 NFT 애드, 뭐 이딴 거 막 처하고 앉았으면서, 미스터리 박스, 야, 이거는 진짜로 완전 쓰레기 사기꾼들인 게, 여기 1등 안마의자 이딴 거 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거 준다고 뭐 스냅샷 찍는다 어쩐다 했더니 다 그냥 먹튀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디스코드에는 지금 아이의 담당자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기꾼들. 그래서 이 히콩즈 지금 얼마냐? 자, 100클레이입니다. 과다가 100클레이. 이거는 리빌 전에 있는 게 100클레이고요. 실제로는 브레이브 콩즈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80클레이입니다. 완전 쓰레기죠. 이거는 완전히 디지털 쓰레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로드맵이나 이런 걸로 계속 꼬드겼던 부분, 그 다음에 뮤직비로가 있습니다. 이 뮤직비로도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문제가 아주 커요. 이렇게 쇼핑몰처럼 해놓고
쇼핑몰처럼 해놓은 오너, 강흑철, 음악 형제들이라고 돼 있죠. 실제로는 제가 알아본 바, 아마 이전 영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기 음악 형제들의 바로 이 박정우 이사라는 분, 당시에 저기 프로젝트의 총괄이라는 분이 여기 있었어요. 자, 이분의 구조로 보면은 강동철 씨, 그러니까 즉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이 박정우 이사. 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박정우 이사라는 분이 자신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사라는 사람이 이사를 가셨나? 음악 형제들로 이사를 가셨나 봅니다. 음악 형제들의 전화를 해보니 음악 형제들의 박정우 씨 있어요? 하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직접 통화 좀 하자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전화도 하나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놓고 퇴사했다고 하고 잠수를 탑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디스코드에는 담당자가 한 개도 없고 프로젝트 이행은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도 공지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뭐 긴급 발표에서 메타콩즈에 나와 있던 과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힙콩즈의 관련 사항을 발표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을 해가지고 힙합콩즈로 이렇게 힙합 가수로 콩즈를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메타콩즈도 보면은 정말로 이런 거 한 번 말했다가 말 바꾸게 하고 거의 정치인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하세요. 여기 왜 합니까? 이런 프로젝트.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메타콩즈도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전에. 자, 2022년 10월 12일에 제가 강남 우체국에다가 내용 증명을 하나 발송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증명,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긴 한데요. 자, 내용 증명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러그풀에 따른 관련 자료 환불 조치 요청이라고 해서 관련 자료나 환불에 대한 이런 걸 해달라라고 해서 이것은 추석 전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거의 실질적으로 그냥 기대감만 계속 실어주면서 하다가 2022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NFT에 대한 스페셜 NFT인가 뭐 하나 에어드랍 해줬는데 그거 가치가 그냥 없었다. 역할도 없고, 그죠? 실제로 이 음원 수익을 나눠준다라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컸거든요. 음원 수익이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다음 내용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다음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세 혜택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메타휴먼 블로거의 사진을 일단 재생된다는 사진으로 도용을 했고요. 이건 도용했다는 사실 블로거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더 베네핏이라고 해서 음원 발매와 매니지먼트 활동으로 나오는 음원 수익 플러스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이죠. 이 전체 수익의 30%를 브레이브 콩즈 홀더한테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돌 콩즈 오디션 진행, PFP 진행, BKTS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나온 전체 수익의 10%를 브레이브 콩즈 홀더로 에어드랍 해준다. 즉, 그냥 여기서 샀던 브레이브 이 콩즈 NFT 홀더들은 어떻게 된다? 자, 이거에 대한 것도 수익을 받는다 해가지고 전체 수익의 30%, 전체 수익의 10%. 음원 수익이라는 거는 상당히 또 많이 나면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막 몇십억, 몇백억씩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만 해도 얼마입니까? 몇 억이 됩니다. 그럼 몇 억인데 인원 어차피 몇 명 없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 홀더들 가지고 있는 개수에 비례해서 분배를 받으면 상당히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많이들 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 판매가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완판은 되는데 그 이후로 9천 몇 개인가? 9천 몇 개 정도가 이제 완판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흘러가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4월 2일 민팅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급된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버젓이 볼 수 있습니다. 싱어 해가지고 브레이브걸즈, 다크비, 그리고 힙콩즈가 있습니다. 힙콩즈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계약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신경 자체를 쓰지 않고 아예 이거에 대한 입장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식 입장, 뭐 답변 이런 것도 전혀 주지 않고 내용 증명 자체도 무시를 했다. 그래서 형사 고소에 들어간 겁니다. 힙콩즈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음원, 수익 분명히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왔겠죠. 왜? 수익은요, 기본적으로 멜론에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뭐, 감가상각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많이 들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분명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온 거, 수익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 분배, 뭐, 안 해줘도 상관없어. 그럼 공지라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지 자체도 하나도 안 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개쓰레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 구제할 것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발표한 기사가 있긴 한데요. 자, 사건 처리 흐름도 해서 저는 그래서 좀 더 이걸 신고를 무조건 해가지고 이번에는 고소를 때려야겠다. 이게 정말 맞겠다 싶어서 형사고소를 현재 진행 중이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12월 달에 한번 다뤄드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해서 22년도 12월 달에 고소를 진행을 했고 현재 한 두 달이 조금 안 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또 소식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그걸 공유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하고 반려가 되면 반려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반려가 안 됐고 담당 형사가 지정돼서 사건 수사에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 여기서 또 중간에 다른 과정이 하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중간 통지라고 해서 귀하가 고소하신 피고소인 강땡철 사기 사건은 회사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 경찰서에 관할이 없어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인 중랑경찰서로 이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요? 회사 주소지 이전이라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주소지 이전? 뭐죠 이게? 그래서 좀 의문이 가는데 뭐 수사관님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어차피 등기부 등본을 떼면 나오겠지만 임시 당시에 얘기했던 이 강남구는 임시 주소지라고 합니다. 임시 주소지.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이전을 했다고 해요. 2022년 12월 말에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뭐 성동인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이 성동인지는 아닌지는 정확히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당장에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게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요거에 따르면 이 중랑구로 여기에 나와요. 굳이 왜 중랑구로 갔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랑경찰서? 자, 이 중랑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면 자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쥐새끼처럼 도망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쥐새끼를 잡으려면 또 회사 이전하고 하면은 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처인 중랑경찰서, 이제 중랑구로 이송을 했다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강동철에서 중랑구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랑구로 간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쥐같이 도망다니지 말고 그냥 남자답게 조사 받으세요. 왜 조사 안 받고 자꾸 도망다니면서 그 주소지나 이전하고 있고, 아니 본인 돈도 많으시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거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한 민팅비 이딴 거 하나도 안 주고 25억 정도 자그마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25억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건물 그래도 한 채는 살 수 있는, 건물 한 채는 아니지 아파트를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는 되는데 아니 최소한 그 금액 뭐 본인한테 푼돈일 거 아닙니까? 그 푼돈 떼서 뭐 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감한 형제가 수장으로 있는 역삼동 4옥 이렇게 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은 2월 26일에 69억 8천만 원에 팔렸다. 그 용감한 형제는 2013년 6월에 역삼동 부지를 18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4억을 신축해서 사용해 오다가 8년 만에 되팔아서 40억 가까이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거 민팅비 이딴 거, 그 다음에 저기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저런 거 이제 조롱해가지고 돈 같은 거 조금 받아가고, 그리고 여기 뭐야 이제 팬층들, 그죠? 팬층들 돈 받아가고, 근데 BMP 이런 거 이상한 거지 같은 사업들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겠죠. 여기서만 제가 볼 때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이제 브레이브 콩즈 NFT만 해도 25억 그 이상은 가져갔을 텐데 여기에 플러스 뭐다? BMP하고 여기서 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팬한테 가져간 금액들도 또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건물 한 채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 감당이 안 되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진짜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강동철 씨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이거 등기부 등본 계속해서 떼볼 거고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이 소송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분 진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사기치고 또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브레이브 걸즈 뭐 이게 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 종료가 되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도, 브레이브 걸즈도 지금 그 팬층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BMP 코인도 역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이 소속사에 있는 가수 싱어라고 있는 뭐예요? 힙콩즈 어떻습니까? 완전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발 더 이상 이런 사기는 치지 말고 그냥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좀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지만, 그 합의가 필요 없다면은 형사 처벌을 완벽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깜방도 좀 다녀오시고 벌금도 좀 받으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